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요 외신들이 지금 계속 신천지에 대한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신천지 신도 파악에 나섰죠. 네, 중국 내 신천지 교인이 2만여 명에 달한다고 추정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어제 중국 신천지 상황을 면밀히 추적해온 한 연구원을 인용해서 중국 당국이 한국을 방문한 신천지 신도들을 찾아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신천지 신도 명단을 어떤 경로로 파악했는지 또 몇 명이나 검진을 받았는지 등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신문은 또 올해 중국 신자 3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겠다는 목표치도 신천지 내부 문서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중국에서는 최초로 다렌치가 지난해 9월 신천지를 사교 및 불법 단체로 규정해서 포교를 전면 금지하고 조직을 폐쇄한 바 있는데요. 참고로 중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종교에 대한 주요 법규를 담고 있는 종교 사무 조례와 또 사교로 지정된 단체에 가담하면 징역 3년에서 7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중국 형법 제300조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상황입니다. 네. 또 지금 중국 공항에서 한국발 여객기 승객들이 격리되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 난징 공항에서 인후통을 호소한 승객 때문에 한국인들이 격리되는 일이 또 있었네요. 네, 어제 중국 난징 공항에 내린 아시아나 여객기에 이 한 중국인 승객이 인후통 증세가 있다고 밝혀서 한국인을 포함한 주변 승객 30여 명이 격리가 됐는데요. 이 중 한국인은 20여 명가량으로 인근의 지정 호텔로 옮겨져서 격리 조치됐습니다. 난징공항에서는 지난 25일에도 인천발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발열 증세를 보인 중국 승객 3명이 발견돼서 65명의 한국인을 포함한 94명이 지금 격리된 상태입니다. 텐진 지방 정부도 내일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텐진에 도착하는 항공기 탑승객 전원이 지정 장소에 격리될 것이라는 통보를 미리 아시아나 측에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27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4일부터 26일까지 산둥성 웨이하이와 옌타이, 랴오닝성 선양, 그리고 지린성 옌지, 장수성 난징공항에 격리된 한국인은 총 22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선양과 다롄에는 각각 7천에서 8천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요. 랴오닝성과 지린성, 헤이룡 장성 등 동북 3성에는 약 2만 7천 명의 한국인들이 진출해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통제당하고 격리되는 한국인들의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지금 중국이 각 공항별로 입국 절차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항공사들이 또 아예 한국 노선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하와이안 항공이 주 5회 운항하고 있는 인천에서 호놀룰루 항공편을 다음 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단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이 델타 항공도 인천에서 미니애폴리스행 직항편을 4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다른 노선들은 축소 운항한다고 또 밝혔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도 한국행 티켓을 구매한 고객들이 일정을 변경할 경우 6월 말까지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 러시아는 국영항공사 아브로라가 전세기를 띄워서 자국민을 데려오는 것만 허용하기로 했고요. 몽골은 다음 달 11일까지 한국발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최근 22년 만에 한국에 재취항했던 에어 뉴질랜드는 다음 달 8일부터 6월 말까지 인천에서 오클랜드 노선 운항을 중단을 했고요. 라오스 직항편을 매일 운항하던 라오항공도 다음 달부터 모든 운항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베트남 항공도 하노이와 다낭, 나트랑, 호치민 등과 인천을 오가는 항공편을 다음 달 29일까지 중단하기로 했고, 이 싱가포르 항공과 필리핀 항공은 3월 한 달간 최소한의 항공편만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 공항에서 격리하는 이런 국가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풀어낼 방법은 없는지 저희가 잠시 뒤 나우 인터뷰 코너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지지를 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일본 정부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진지 당시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부지 오염수를 자기네 말로는 국제 기준에 맞게 정화 처리한 뒤 태평양으로 방출하기로 한 방침을 정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적 관행에 부합한다면서 해양 방류는 전 세계 원전에서 비상사태가 아닐 때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일본 정부 방침에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IAEA가 모니터링을 하면 일본과 주변국 국제사회도 환경에 대한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한국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협력한다. 다시 말해 IAEA가 일본 정부를 좀 보증을 서주겠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한 겁니다. 네. 이 그로시 총장은 앞서 25일 아베 신조 총리를 면담하고 26일엔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직접 찾아서 원자로 폐로와 방사성 오염수 처리 공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NHK 방송은 해양 방출을 둘러싸고 어업 관계자 등의 반대 목소리가 높고 한국 등 주변국도 일본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로시 총장이 IAEA의 모니터링 의지를 밝혔다. 이런 분위기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계속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가동은 중단이 됐지만 냉각수를 지금 계속 주입하고 지하수까지 흘러들어서 하루 평균 100톤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불리는 이 장치를 통해서 물과 비슷한 성질의 삼중수소를 제외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후 원전 부지 내에 만든 탱크에 지금까지 약 118만 톤가량을 보관 중에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내년 8월쯤이면 2022년 8월쯤이면 이 물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후속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한국 정부와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이 물에 여전히 트리튬이 남아있고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137, 스티로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방류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2018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가운데 알프스 정화 작업이 끝난 89만 톤을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75만 톤이 여전히 배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현재 IAEA에는 17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특정 국가를 직접 권한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IAEA가 한다고 해서 일본이 말을 듣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승을 한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그로시 총장은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지난해 7월 임기 중 사망한 일본 출신의 아마노 유키야 전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서 지난해 12월에 취임을 했고요. 취임하자마자 바로 일본을 방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가 말 그대로 국제기구인데 특정 국가의 입장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입장에도 좀 공평하게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요. 앞으로 그런 모습을 그렇습니다. 좀 보여줘야 할 텐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세계 최초로 생리용품 무상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현지 시각으로 22일 스코틀랜드 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생리용품을 무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이 현재 1차 표결을 통과한 생리용품 무상 공급 법안은 의원들이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는 소관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매년 우리나라 돈으로 379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여성들은 지역센터라든지 청소년 클럽, 약국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생리대와 탐폰 등 생리용품을 무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모두 국가가 나중에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이 앞서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약 82억 원을 투입해서 세계 최초로 학교와 대학 등에서 생리용품 무상 배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스코틀랜드 여성단체 독립을 위한 여성이 2018년 1,000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5명 중 1명은 이 생리 빈곤으로 인해서 천이라든지 낡은 옷, 신문 등으로 생리대를 대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노동당의 모니카 레넌 의원은 스코틀랜드에서 생리를 정상적인 일로 만들고 우리 의회가 양성 평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이정표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유럽연합은 2022년부터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부과해온 생리용품 부가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뭐 생리용품은 말 그대로 생필품이니까요. 이런 정책은 그렇죠. 정말 전 세계로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티모르에서 연정 붕괴 책임을 지고 총리가 사퇴를 했네요. 네, 20여 년 전에 우리 군부대가, 상륙부대가 파견이 돼서 아마 동티모르라는 나라를 다들 좀 기억에 남으실 텐데요. 네. 사실은 자의적인 사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이 연정에서 제외를 당해서 총리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라고 해야 더 정확합니다. 이 1999년에서야 독립한 동티모르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혼란이 계속 반복돼 오다가 2018년 5월 총선에서 이 세 개의 정당이 연합한 진보를 위한 변화연합이 전체 의석 65석 가운데 과반인 34석을 확보를 해서 연정을 꾸려왔는데요. 그 당시 24년 동안 산속에서 게릴라로 활동한 독립영웅이자 군 합참의장 출신으로 이 동티모르 3대 대통령을 지낸 타우르 마찬 루악이 총리를 맡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연정을 구성하고 있던 이 루악이 속한 정당과 또 초대 대통령을 지낸 사나나 구스마우의 정당 간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 원인은 그겁니다. 구스마우 전 대통령이 추천한 9명의 장관이 임명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급기야 지난달 중순에 이 동티모르 국회의회에 2020년 정부 예산안 표결에서 이 구스마우 쪽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기권해서 예산안을 부결시켜버립니다. 네. 그리고는 지난 22일에 이 구스마우 전 총리가 루악이 속한 정당을 제외하고 새로 6개 정당 연합을 구성해서 과반이 넘는 34석을 확보해버린 겁니다. 물론 이 구스마우 전 총리는 이렇게 명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6개 정당이 손을 잡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구스마우의 연정 깨고 다른 연정 구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번 총선 역시 이런 식으로 연정이 붕괴가 돼서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선언하고 조기 총선을 치른 건데 몇 년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상황을 벌인 겁니다. 네. 이 구스마우 전 총리는 이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 강제 병합돼 있던 1981년 독립운동 단체인 동티모르 독립혁명정사의 지도자로 선출이 됐고요. 1992년에 인도네시아군에 체포되고 나서도 옥중에서 독립투쟁을 전개한 독립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사실 지금 독립영웅들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네. 동티모르의 정계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